하나, 둘, 셋, 찰칵이.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오늘은 SPOP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SPO70 IQ줌 735라는 이름으로도 출시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무난무난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사용법이 무지무지 간단합니다. 먼저 이렇게 배터리를 넣고 전원을 켭니다. 배터리는 CR123A 하나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극이 위로 오게끔 해서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름실을 열고 필름을 장전해 줍니다. 필름을 장전해 줄 때는 필름을 평평하게 해주고 이 필름 팁을 이쪽 주황색 필름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과 화살표가 있는 곳까지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이렇게 LCD에 1이라는 숫자가 올라가면서 필름이 자동으로 감아지게 되죠. 그 다음 이 빨간색 전원 버튼을 눌러줘서 이 녀석을 켜주고 제가 찍을 피사체를 줌 버튼을 이용을 해서 뷰파인더 내 프레임에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셔터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어주면 되죠. 정말 이지합니다. 그럼 SPOP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OP의 앞면입니다. 여기에 있는 까만 부분은 AF 윈도우와 빛센서 윈도우들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쉽게 찍게 도와주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뷰파인더, 플래시, 렌즈가 보입니다. SPOP의 윗면입니다. LCD 패널, 줌 레버, 셔터 버튼, 그리고 각종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LCD 패널에는 전원이 켜지면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버튼을 누를 때마다 현재 상태가 나오게 되죠. 먼저 정목 감소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게 되면 플래시가 2번 터지게 되죠. 보셨죠? 이 산 모양 버튼은 인피니티 랜드스케이프라는 버튼입니다. 멀리 떨어진 풍경이나 피사체를 찍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고 찍으시면 되죠. 그 다음 플래시 버튼입니다. 누를 때마다 다양한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LCD 하나도 없을 때는 오토 모드입니다. 알아서 플래시를 켜주게 되죠. 번개 모양이 있을 때는 항상 플래시를 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달과 플래시 금지 모양이 있을 때는 느린 셔터 속도 모드로 플래시를 항상 꺼주게 되죠. 셔터 속도는 이때 5분의 1초입니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잘 파지하거나 삼각대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달과 플래시 모양이 있는 느린 셔터 속도 플러스 플래시 모드입니다. 여기 해 모양과 플래시 금지 모양이 있을 때는 백라이트 보상 모드입니다. 배경이 밝을 때는 노출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드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 모드가 자연광을 잘 활용해서 피사체와 나머지 배경 사이에서 빛의 균형을 잡아주게 되죠. 이 모드도 셔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꼭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와 플래시 금지 모양이 있을 때는 벌브 모드입니다. 제 영상들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벌브 모드는 셔터 버튼을 뗄 때까지 셔터가 열려있는 모드죠. 비와 플래시 모양이 있을 때는 벌브 플러스 플래시 모드입니다. 이 시계 모양 버튼도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가 생겼을 때는 셀프 타이머 모드입니다. 10초 뒤 사진이 찍히게 되죠. 여기 카메라 앞에 빨간불이 들어오니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생겼을 때는 듀얼 프레임 셀프 타이머 모드입니다. 첫 번째는 10초, 두 번째는 5초 뒤에 사진이 찍히는 모드죠. 시계 두 개, 그리고 사람 모양일 때는 자동 텔레 와이드 셀프 타이머입니다. 시계가 두 번이라 이것도 2번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찍힐 때는 최소 줌 상태에서 찍히게 되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줌 된 상태에서 한번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최소 줌으로 바뀐 다음에 5초 뒤에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네모가 겹쳐있는 모양은 연속 찍기 모드입니다. 연사 모드죠. 1.3초마다 한 장씩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네모가 겹쳐있는 모드는 다중 노출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설정해 놓고 셔터를 눌러도 필름 카운터가 올라가지 않게 되죠. 다중 노출 모드로 찍을 때는 어두운 곳 위주로 찍는 것을 추천드리며 적어도 2-3번 찍는 것만 추천드립니다.
인트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분 간격으로 찍어주는 모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트 60은 60초 간격으로 찍어주는 모드입니다. 만약 이렇게 시계 버튼을 꾹 눌러준 상태로 있으면 필름 리와인드 모양이 LCD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필름을 감아주게 되죠. 기존에 필름을 다 쓰게 되면 알아서 감아주니까 이 버튼을 쓸 때는 적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SPOP의 뒷면입니다. 전원 버튼, 파노라마 스위치, 뷰파인더, 오른쪽에 있는 AF LED, 왼쪽에 있는 플래시 LED, 그리고 필름 확인 윈도우, 필름실 레치, 데이터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원 버튼으로 카메라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스위치로 사진 모드도 변경 가능하죠. 뷰파인더에는 오토포커스 프레임, 근거리 보상 프레임, 사진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진 프레임 안에서 포커싱할 피사체에 오토포커스 프레임을 두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최소 60cm 정도는 멀리서 찍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AF 옆에 초록 LED가 깜빡거리죠. 그냥 켜져 있을 때는 셔터 버튼을 천천히 눌러주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번개 모양 LED가 깜빡거릴 때는 플래시 충전 중이란 뜻입니다. 플래시를 찍고 싶을 때는 이 빨간 LED가 켜져 있을 때 찍으시면 되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백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모드를 눌러서 여러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고 숫자를 바꿀 때는 이 셀렉트 버튼을 고른 후에 이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필름실 레치를 열어서 필름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름을 넣을 때는 이 주황색 화살표 표시가 있는 곳까지 필름 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SPOP의 옆면입니다. 스트랩 거리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SPOP의 아랫면입니다. 삼각대 소켓, 배터리 챔버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양한 모드가 있는 녀석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으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녀석은 후지 컬러 400을 이용해서 찍었습니다. 감도는 100으로 감감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왜냐면 다른 카메라에 있는 중고 필름이었거든요. 밝은 전등을 찍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전등에 걸려있는 오브제가 귀여워서 한 컷 찍어봤습니다. 전등이 걸려있던 곳입니다. 상장들이 무지 많네요. 상장이 많은 곳은 파파노아이라는 빵집이었습니다. 여기 빵 맛있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생각날 때 사 먹으러 오는 곳입니다. 뒤에 있는 거울에 초점을 맞추고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와이프님이 흐리게 찍혔네요. 이제 바로 망한 사진들을 보시죠. 너무 짧다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까운 현상비 5,000원. 일단 흔들린 사진입니다. 항상 카메라는 꼭 파지를 잘 하시고 찍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죠? 필름에 사진이 2개가 있어요. 심령 사진일까요? 아닙니다. 카메라에 감겨있는 필름을 썼는데 이 녀석은 미리 필름을 감아놓고 쓰는 카메라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이 다 이중 촬영이 돼버렸어요. 벚꽃과 국가대표의 집 간판입니다. 다코야키 트럭을 찍어봤는데 사진은 중복 촬영되어 있고요. 또 컷도 분리되어 있네요. 회사 셔틀버스인데 아주 많죠? 이것도 이중 촬영되었습니다. 아파트 전경입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이중 촬영 티가 안 나네요. 하늘과 아파트를 찍었는데 뒤에 풍경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가게 유리에 벚꽃이 비친 것처럼 나왔네요. 절묘하게 찍혔습니다. 이거는 심령 사진은 아니고 이중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은 언급도 안 되는 심령 사진은 다 이렇게 찍힌 것들이겠죠. 열심히 음료를 만드는 알바님이십니다. 이것도 창문에 반사된 것처럼 나왔네요. 중고로 산 카메라에 필름이 장전되어 있더라도 재활용하실 때는 꼭 확인해보고 씁시다. 막 쓰시다가 저처럼 이렇게 이중 촬영 되기 쉽상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필름 카메라와 필름 사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